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대폰을 쓰실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이 전화와 문자 기능이죠. 이번 시간은 문자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자 앱을 문자를 보내고 받고 확인하는 기능으로만 주로 쓰시는데, 이 문자 앱에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자 앱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같이 문자를 매번 확인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가 나오죠. 알림창만 보고도 어떤 문자인지 알기 때문에 일일이 들어와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자 앱을 실행하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읽지 않은 메시지 몇 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보기라고 나오죠. 그 보기를 누르시면 읽지 않은 메시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읽지 않은 메시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봐야 할 것은 보셔야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모두 읽음으로 표시해 주시게 되면 전부 읽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꼭 들어가서 읽지 않으셔도 한꺼번에 전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서 번호 또는 메시지 내용 상관없이 내가 검색을 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들은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저는 KT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KT에서 안내가 올 때는 100번으로 오게 됩니다. 100번으로 검색을 하면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100번 누릅니다. 그러면 번호뿐만이 아니고 메시지 안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전부 찾아주게 되겠죠. 지난 메시지 중에 꼭 찾아야 할 경우에는 메시지 내용 중에 일부분만 검색을 해주셔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찾으실 때 보면 일일이 메시지를 막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검색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검색 기능이 편리한 점은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고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받은 사진이나 링크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상관없습니다. 그 메시지 창에 사진이나 또는 링크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해당하는 사진을 터치를 해주시면 바로 그 사진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 기능은 카톡과 비슷하죠. 카톡에서도 서랍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링크를 선택을 하면 해당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에서 카톡과 유사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가 요즘은 활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은 필요 없는 메시지 삭제죠.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체크 표시 나오고요. 원하는 메시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옆에 보시면 알림의 금지 표시 나오죠. 문자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림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알림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긴 해야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신경 쓰일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알림을 꺼놓게 되면 그 메시지는 알림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00번으로 온 메시지는 스마트폰에 알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알림을 끌 수는 있습니다. 알림 금지 해제할 때는 다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자, 아래쪽에 또 나오죠. 알림 부분 다시 터치해 주시면 알림 금지가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따로 관리를 안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하시죠. 문자 메시지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정리해 놓으면 훨씬 확인하기가 좋고요. 메시지를 찾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카테고리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KT와 업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죠. 자, 이걸 킵니다. 그러면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요. 카테고리가 다시 활성화되죠. KT에 들어가 보면 KT에서 문자가 오는 번호가 100번, 114, 1566, 33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이제 KT에서 온 것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메시지 왔죠? 이 위에 보시면 어때요? KT라고 있죠? KT를 눌러보면 KT에서 온 것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업무를 누르면 업무 문자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이거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바로 누르시면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카테고리 편집에 가서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추가를 해 놓으시면 번호별로 분류를 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카톡보다 훨씬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카테고리를 묶어 놓으면 가족이라고 따로 나오니까 문자 보낼 때 헷갈려서 다른 데 보내는 경우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다른 기능은 모르지만 이 카테고리는 꼭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특히나 전화번호가 많으신 분들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별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 메시지 누르시면 별표만 모아서 보여주죠.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 별표 기능은 전화번호에 줄 수는 없고요. 원하는 메시지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별표하기라고 나오죠. 별표하기 하시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별표 메시지 선택을 하시면 별표한 메시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금방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앱이 카톡보다 편리한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 앱의 기능을 한 10%밖에는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휴지통에다 버릴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이 번호에서 온 모든 메시지를 전부 버리는 거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체크됐죠? 여기서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때 번호도 차단할지 번호는 차단하지 않고 메시지만 버릴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화를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번호는 차단하지 않아 볼게요.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번호는 없어졌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번호가 여기 나오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금방 휴지통에다 버린 이 메시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 번호에선 모든 메시지가 다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다시 복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터치하시고 여기서 복원만 해주시면 바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들어왔죠? 간단하게 삭제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버리게 될 경우 휴지통에서 30일 동안 보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32일 동안 저장이 되는데 내가 휴지통에 직접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비우기를 해버리면 바로 비울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다시 살릴 수가 없겠죠. 되도록이면 이 비우기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메시지는 용량이 사실 얼마가 안 돼요. 메시지가 여기에 100통이 버려져 있어도 용량은 몇 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휴대폰 용량이 다 크기 때문에 몇 메가 정도는 뭐 거의 미미한 숫자죠.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은 놔뒀다가 30일 후에 자동 삭제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누르시고요. 이번엔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화 카테고리라고 나오죠. 우리가 앞서 문자 메시지에 카테고리를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능을 쓸지 쓰지 않을지를 여기서 결정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화 카테고리는 꼭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휴지통 30일 보관이죠. 자, 이걸 끄면 버리면 바로 지워집니다. 이것도 꼭 30일 동안 보관을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면 알림을 받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알림 들어가시게 되면 알림을 표시할지 여기서 체크를 하죠. 자, 보통 문자가 오면 알림을 표시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소리와 진동 허용 또는 알림을 조용히 받기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림이 자주 온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일하고 있는 도중에 알림이 계속 오면 불편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조용히 받기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앱 알림 상세 설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잠금 화면 및 팝업에 새 메시지 미리 보기 표시한다고 하죠. 자, 잠금 화면에도 보이게 됩니다. 자,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게 좀 찝찝하실 경우에는
새 메시지 미리 보기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미리 보기를 끄더라도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거는 알려주겠죠.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미리 보기로는 보여주지가 않는 거죠. 알림이 아예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이 되겠죠. 자,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수신 차단이라고 있죠. 자, 수신 차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문자가 주로 070이나 080으로 많이 오죠. 자, 그럴 때는 전화번호를 070이나 080으로 써줍니다. 그 다음 적용 기준을 주는 거죠.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대로 주면 안 되겠죠? 여기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은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대로 주는 거죠. 그러면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모두 차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광고 문자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또는 특정 번호로 계속 광고 문자가 올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대로 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번호를 써주시고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대로 주시면 앞으로는 그 번호로 오는 문자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수신 차단 전화번호는 대화에서 고를 수도 있고요. 연락처에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대화 누르시면 자, 이렇게 대화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연락처도 마찬가지겠죠. 연락처 누르면 연락처 나오고요. 원하는 연락처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단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차단 문구 들어가 볼게요. 자, 보통 요즘은 문자가 올 때 광고성 문자는 무조건 앞쪽에 광고라고 붙이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차단 문구를 광고라고 했죠. 그리고 대출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죠. 자, 이렇게 저같이 대출이나 광고를 차단 문구로 입력을 해서 플러스를 해주시게 되면 차단 문구로 등록이 되고요. 앞으로는 대출이나 광고 문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알아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요즘 이 광고 문자 홍수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현저히 그 숫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차단된 것은 차단 메시지에 따로 모이게 됩니다. 차단 메시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단된 메시지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차단됐다고 해서 그냥 아예 차단되는 게 아니고요. 내 스마트폰에 저장은 돼 있지만 전혀 알림을 주지 않고 차단 메시지 폴더에 따로 모아두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가끔 뭐 AS 센터라든지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차단 메시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자를 상대편이 보냈다고 그랬는데 내 문자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차단 메시지에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 중에 광고라는 말이 포함이 돼버리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지워야겠다 하시면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체크 나오죠. 여기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원할 수도 있고요. 번호 차단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은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이죠. 저는 발신번호가 없는 것은 일단 차단을 시켜놨어요. 요즘은 번호가 거의 다 찍히죠. 그런데 번호가 없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거의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 많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죠. 자, 그래서 차단 메시지에 가면 있는 겁니다.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지만 내가 봐야 할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차단 메시지에 가시면 그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스팸 메시지 삭제죠. 스팸 메시지가 1000개 초과하면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그러죠. 이 스팸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차단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000개까지는 저장이 되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1000개 정도면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3년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3년치는 보관이 되니까 혹시나 봐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도 3년 이상 된 거는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메시지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새로 메시지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1:1 대화와 단체 문자가 있죠. 1:1 대화는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단체 문자는 여러 명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1 대화는 그냥 대화하듯이 하시면 되겠고요. 단체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문자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단체로 메시지를 보낼 사람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선택하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체크를 계속 해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 위쪽을 보시게 되면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 올라와 있죠. 여기서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IB96님 외 3명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문자 그대로 입력을 해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단체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 간에는 마치 카카오톡의 대화방처럼 문자를 확인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자, 지금 컬러가 다르죠. 자, 위쪽을 볼게요.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보낸 메시지인데 보면 여기 그냥 회색으로 돼 있어요. 상대편이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닐 경우에는 메시지 컬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갤럭시 스마트폰끼리 메시지를 전송하고 받을 경우에는 메시지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편도 갤럭시 스마트폰이라서 서로 카톡방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은 근래에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자, 그리고 상대편이 메시지를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1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카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 1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컬러가 나오면 상대편도 갤럭시를 쓰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화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받게 되면 이렇게 대화방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제일 상단에 보면 상대편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세요. 그러면 수신인 추가 삭제라고 나오죠. 이 수신인 추가 삭제 기능은 지금 이 상대편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상대편을 포함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단체 문자나 같은 거죠. 자, 그럴 때 위에 있는 수신인 추가 삭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대편을 더 추가를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하시면 지금 내가 대화방에 들어와 있는 상대편과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전화 버튼과 화상통화 버튼이 나오게 되죠. 문자 화면에서도 여기서 전화를 바로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대화 입력창 옆에 보시면 버튼이 3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그 버튼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도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나오게 돼요. 자, 제일 좌측에 있는 그림 모양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영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원하는 사진 선택을 하시면 바로 1이라고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누르면 2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진들 여러 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진은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클라우드는 필요 없고 갤러리만 이용하겠다 하시면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사용하지 않고 갤러리에 있는 것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여기 사용 안함을 누르시게 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그 오른쪽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첨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빠른 답장 문구라든지 메시지를 예약한다든지 제목, 캘린더, 위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장 문구는 일일이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주 쓰는 문장을 아예 입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장을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답장 문구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곧 도착합니다. 요즘 잘 지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문자를 하시다 보면 특히나 업무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자주 쓰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빠른 답장 문구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 없이 바로 터치만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이라든지 바쁜 일이 있을 경우에 일일이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빠른 답장 문구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빠른 답장 문구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메시지 앱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들어가게 되면 빠른 답장 문구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문구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빠른 답장 문구에는 금방 입력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쓰는 문구는 미리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메시지 앱에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설정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빠른 답장 문구를 봤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연락처에서 보낸 웹링크 미리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런 메시지일 경우에 웹링크가 있으면 그 아래에 미리 보기가 나오죠. 웹링크 미리 보기를 키게 되면 웹링크 아래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만 있을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링크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추가 설정에서 웹링크 미리 보기 아래에 보시면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라고 나오죠. 자,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아래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이렇게 위치 정보가 나오게 돼요. 물론 이 위치 정보가 필요 없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이 위치 정보를 아예 빼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사진의 위치 정보가 기록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 있는 날짜 정보도 전부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은 것은 내가 어디서 찍었고 언제 찍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상대편에게 보내는 것은 내 개인적인 정보나 이동 경로가 전부 나오는 거니까 왠지 찝찝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 스마트폰에는 이런 위치 정보나 날짜 정보가 그대로 있도록 놔두고요. 전송을 할 때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 있는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켜주시게 되면 앞으로 내가 보내는 모든 사진은 위치 정보가 삭제되고 전송이 되겠죠. 일부러 상대편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고자 보내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이 위치 정보는 삭제해 주는 게 좋겠죠. 추가 설정에서 이 기능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내가 공유한 사진을 상대편이 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명이 동시에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장된 위치 정보를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디에 갔는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링크 열기 허용이죠.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바이러스가 데이터 통신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는 링크는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나 오는 링크를 전부 다 열어본다면 그건 안 되겠죠. 이 링크 열기 허용을 키면 모든 링크를 허용하는 거고요. 끄면 모든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나는 받은 링크 중에 이거는 열어야 되겠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막아주는 거죠. 허용을 끄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켜고 이용을 하시는데 이 링크 열기는 굉장히 신경 써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온 아무 링크나 열지 마시고요. 반드시 잘 생각해서 열어보도록 하세요. 좀 불안하실 경우에는 복사를 한 다음에 시크릿 모드로 열어주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링크예요. 자,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나오죠?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크롬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새 시크릿 탭을 엽니다. 여기에서 지금 복사한 주소를 붙인 다음에 열어보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의심이 가는 링크는 절대 그대로 열지 마시고요.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열어주셔야 바이러스나 해킹의 위협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추가 설정에서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메시지 삭제죠. 문자 메시지 500개, 멀티미디어 메시지 200개를 받으면 오래된 메시지로부터 차례로 자동 삭제한다고 하죠. 자, 메시지가 예전에 받았던 거지만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삭제하지 말고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어느 정도 차지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꺼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메시지들은 내가 일일이 다운을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내가 따로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메시지로 들어오면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가끔 메시지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왔는데 그거 일일이 또 다운받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동 다운로드 해 놓으시면 메시지가 들어오면 바로 다운로드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메시지 예약 기능인데요. 카톡은 얼마 전에 생겼죠. 메시지 앱에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 메시지 예약 기능이 굉장히 쓸모가 많고 편리합니다. 자, 메시지 예약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완료하시면 해당 시간이 되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 보낼지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전송 시간을 나중에 예약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완료합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자, 상단에 전송 시간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임시 저장된다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메시지를 일단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메시지가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나오던 것이 회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시계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 메시지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시계를 누릅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라고 하고요. 지금 보낼지, 삭제할지, 편집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깜빡을 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입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바로 전송 버튼만 누르면 전송이 되겠죠. 이거 정말 편리해요. 자, 지금 보낼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 자, 막상 써놓고 보니까 나중에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메시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발송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죠? 예약 메시지 한 거는 상관없이 메시지가 또 가죠. 자, 이것은 예약 메시지인 거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약 메시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메시지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약 메시지 굉장히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제목 기능인데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상대방이나 조심스러운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그럴 때는 제목을 써주면 좀 더 격식을 차린 메시지가 되겠죠. 자, 제목을 눌러주시면 위에다 제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미팅 건입니다 라고 하고요.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제목을 지정했는데도 그냥 내용만 나오죠. 그 제목은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고요. 자, 뒤로 돌아갔을 때 메시지 프리뷰에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알림창이 이렇게 열렸죠. 자, 거기에도 제목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보이게 되겠죠. 상대편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목만 보고도 무슨 메시지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원할 때는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잘 안 쓰세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캘린더가 있죠. 자, 이 캘린더 기능은 상대방과 내가 일정을 공유할 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용하려면 내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캘린더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갤럭시 캘린더 선택할게요. 저는 지금 일정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공휴일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정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일정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체크하시게 되면, 완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이 상대편에게 가게 되겠죠. 자, 이거는 캘린더와 같이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메시지 앱 자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기능도 있죠. 내 위치 공유하는 거죠. 이 기능은 본인 위치가 나오고 본인 위치가 위에 바로 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완료하시게 되면 내 위치를 상대방과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미지와 연락처, 오디오, 동영상 부분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연락처, 오디오, 동영상을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삼성 노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성 녹음도 전송이 가능하죠. 음성 녹음 누르신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송할 메시지를 음성 녹음을 한 다음 그 음성 녹음한 것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하시게 되면 상대방에게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전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을 때는 빼기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도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보내는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모티콘 모양이 보이는데요. 자,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이모지 또는 카오모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무료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 삭제라고 있죠. 자, 메시지 앱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는 것은 해당 연락처에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같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온 다음 여기서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은 원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자, 메시지 삭제 누르신 다음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만 체크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검색이죠. 검색은 이 메시지에 포함된 어떤 단어든 상관없이 전부 검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을 경우에 예전에 받았던 메시지 중에 검색을 할 게 있을 경우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소리죠. 현재 대화방 알림음 설정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게 되면 일반 알림 소리가 나게 되는데 저는 이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는 다른 알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화기를 꼭 보지 않아도 알림 소리만 듣고도 누구에게 메시지가 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일 경우는 아예 알림 소리를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다른 메시지와 헷갈리지 않고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서 알림 소리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대화의 알림음을 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래 보시면 지금 꺼져 있어요. 요걸 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 방만 알림을 다르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알림 소리로 바꿔주시면 휴대폰을 보지 않고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카테고리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서 내가 지정한 카테고리 말고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첨부 파일 여기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고정핀 버튼이 나오죠. 자, 이걸 눌러 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서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점선이 나오고요. 고정 대화방은 제일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대화방일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이런 메시지 앱을 이용을 하실 때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같이 이용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톡을 따로 이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문자 모아보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자 모아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앱으로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기본 SMS 앱을 카카오톡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메시지로 돼 있지만 카카오톡으로 바꾸시고 기본 앱으로 설정으로 주시게 되면 문자 메시지에서 오는 알림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거 그대로 다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서 대화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문자 모아보기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 눌러보시게 되면 문자 메시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한꺼번에 카톡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취소하실 경우에는 문자 모아보기 다시 들어오셔서 꺼주시게 되면 기본 문자 앱을 설정 해제하라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기본 앱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SMS 앱을 누르시고요. 메시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 해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PC에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알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PC 이용을 하실 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죠. PC로 작업하시다가 휴대폰 또 보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PC에서 휴대폰을 띄워놓고 PC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알림도 받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사용자 휴대폰 연결 도우미를 이용을 해서 P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사용자 휴대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이라고 나오죠. 시작합니다. 자, 장치 연결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인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윈도우와 연결 앱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QR코드 사용해서 연결 또는 수동 연결이 나오게 됩니다.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PC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수동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휴대폰 앱을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뭐 와이파이라든지 서로 연동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QR코드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되겠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수동으로 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QR코드를 사용하여 연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일 경우에는 또 핀코드를 입력을 해서 좀 불편하죠. QR코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QR코드를 이용해서 장치 연결이라고 나오죠. 휴대폰에서 지금 이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고유한 QR코드 생성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QR코드 하나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휴대폰 연결 도우미 앱을 실행해야 되겠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설치가 이미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라고 치시면 여기에 바로 떠요. 그렇죠? 네, 이거 설치해 줍니다. 자, 설치하시면 이런 아이콘으로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라고 나오죠? 자,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과 PC 연결이라고 바로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휴대폰과 PC 연결 버튼 눌러줍니다. 자, QR코드가 보이나요? 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 녹화 허용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QR코드를 그대로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PC에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바로 윈도우가 닫히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휴대폰에서 계속 버튼 누를게요. 연락처 액세스 허용해야겠죠? 전화 걸고 관리하는 거 허용합니다. 사진 미디어 액세스 허용합니다. 문자 전송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상태 유지하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 누릅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사용량은 좀 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는 중지해 줍니다. 허용합니다. 자, 컴퓨터 확인이라고 하고 모든 준비 완료됐다고 양쪽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완료해 주고요. 자, 그 다음 앱 개선 참여하기죠. 이 앱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송을 하는 건데 뭐 필요 없으면 취소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연결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PC에 가서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사용자 휴대폰 앱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죠. 사용자 휴대폰 앱을 사용하여 이제 PC를 통해 휴대폰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앱 고정에 체크되어 있죠. 자, 이 기능을 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예 합니다. 자, 작업을 선택해서 탐색 시작하라고 합니다. 내 알림 보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전화 걸기, 사진 보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일단 건너뛸게요. 그러면 PC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 새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올 경우에 알림창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메시지를 상대편에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지금 메시지가 왔죠. 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 메시지 누르시면 여기서 메시지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 지정을 하시고 메시지 작성한 다음 보내기 누르시면 바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진도 전부 전송이 가능하겠죠. 사진 전송을 할 때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메시지 창 위에다 얹게 되면 복사가 되게 되고요.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PC에서 작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도 할 수가 있겠죠.
PC 이용을 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카톡 같은 경우는 PC용 카톡이 있기 때문에 카톡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지만 카톡을 잘 안 쓰시고 문자 메시지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문자 메시지의 기능을 100%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